야당이 더 이상 발목을 잡을 수 없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내일 선거에서 판결을 내리는 투표를 해 주십시오. 8년 동안 경제를 고친다고 하면서도 전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그 정당에 다시 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 세워주시면 국민의당은 1번, 2번 못 싸우게 하고 일하는 국회, 민생 문제 해결하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나라의 운명은 결국 국민이 정한다는 마음으로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20대 국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치 계절입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4.13 총선 바로 내일인데요. 그죠? 네. 지금 새누리당부터 좀 여쭤볼게요. 새누리당의 승패를 가른 마지막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글쎄요. 이 정당이 지금 사실상 여러 개 있는데 예. 야당이 그 크게 두 개로 보고 있잖아요. 세 개까지. 예. 그러면 정당이 네 개인데 그중에 재산이 제일 많은 정당이 새누리당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그런 걸 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영토로 표현하자면은 제일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선거 때마다 말입니다. 이제 그런 뭐라 할까, 솔직하지 못한 말이죠. 그러한 자세를 보인 것은 집권당으로서 말입니다. 국민들한테 이 안도감을 못 주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말이죠. 우리한테 맡겨주시면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이요. 그리고 우리한테 맡겨서 절대로 후회 안 하도록 말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그냥 무조건 우리를 살려달라 말이죠. 예. 봐달라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치 풍토가요. 여고 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국민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정치 환경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 그래도 국민은 그 속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가 최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최악을 젖히고 차악을 선택하는 그렇죠. 그런 그 행사가 돼버렸어요. 그래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도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실망만 가중시키는 그런 선거 양상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말이죠. 영토가 넓고 여건이 좋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과반수를 획득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요,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좀 여쭤볼 텐데, 특히 이제 하나갑 대표님께서는 뭐 호남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두 번이 나갔어요, 문재인 대표가. 네. 그죠? 예. 근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호남의 선택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 뭐 저도 가끔 현지 여론을 듣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표가 두 번 이 전라도를 내려가셨다 해서 말입니다. 지금 이 국민의 당이 앞서가는 이 무드를 깰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가 두 번이나 거길 내려가실 때는 내가 가는 것이 이롭다고 판단해서 가는 것이지 손해보러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확신이 있어 간 거 아닌가. 그러나 그 결과는 내일 이제 투표로 나타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내일 투표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동안은 김종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나서게 됨으로써 어떤 현상이 더 벌어지냐면 문재인 전 대표하고 김종인 대표하고 둘이 이제 나서서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물론 내일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겨도 공은 나눠 가질 수 있지만 저도 공동 책임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거 좀 그렇죠.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땐 본의 아니게 얽힌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승리를 위해서요. 모두 힘을 합칠 때는 여러 사람이 합치는 게 좋죠. 예. 그러나 이제 실패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런데 선거를 이끌어가는 대표나 선거대책본부장 위원장 있잖아요. 거기서 책임을 져야지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이렇게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예.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득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물론이죠. 거기 투자하는 거죠. 이번 총선 때 내가 아무 데도 안 가고 양산회가 치크하고 있으면 예. 경계 은퇴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이 선거 결과가 좋아가지고 나타나면은 네가 뭐 했는데 지금 나타나냐 할 것이고 예. 그리고 이 선거 결과가 잘못되면 말이야. 봐라, 내가 맡겨놨더니 그 모양이냐고. 이건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요. 이제 시나리오 별로 제가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내일 뭐 한 11시 정도면 전 다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는데 네. 자, 만일 그 호남 지역에서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한 뭐 10석 미만의 의석을 얻었다라고 되면 네.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야권의 주도권을 딴 데서 그래서 뭐 막 얻어가지고 120석, 130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예. 그런데 호남에서 10석 미만이다. 예. 그럼 뭐 그런 가정을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야당의 정통성을 누가 차지하느냐 거기서 더불어민주당이 져버리면은 예. 야당의 뿌리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국민의당보다 더 많이 차지했다 하더라도 아하. 정치적인 장래는 불투명하다. 예. 그렇게 보죠. 정치적인 장래는 예, 불투명해지다. 예. 지역 기반이 그렇죠. 튼튼하지 예, 못하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국민의당이 말이에요. 예. 또 다른 시나리오인데 국민의당이 호남에서는 선전했어요. 예. 엄청나게 많은 의석을 확보했는데 딴 데선 전멸했어요. 예. 비례대표도 얼마 못 얻었어요. 그러면 예.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수가 작은 당이 이 국회의원 수가 작은 정당이 예. 그건 이 영향력이 작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만 확보하면은요, 예.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성공이라고 봅니다. 아. 예. 왜 그러냐면요, 교섭단체를 확보해야 국회 운영에 참여할 권한이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해야 자기 주장을 국회에서 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교섭단체만 확보하면은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요,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를 가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처럼 여야가 대립해 가지고요, 한치도 못 나갈 때 아하. 결국 그러한 예. 그 제3당이 나서서 예. 타협을 이루어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정치적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당의 이른바 녹색 바람. 네. 예? 호남에서 서울까지 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서울까지 오는데 결국 이 수도권에서는요, 이 후보자가 얼마나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이요, 창당 바로 해가지고 이 총선에 임했기 때문에 많은 인적 자원을 확보 못한 것 사실입니다. 예. 예. 그러고 또 이 수도권에서는 정당의 크기를 가지고 이 국민들이 1등, 2등, 3등을 그냥 무조건 외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당 후보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제3당이라는 것 때문에 예. 이 핸디캡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있지만은 결국 비례대표에서 그렇죠. 말이죠. 정당 예. 투표가 있죠. 예, 정당 투표에서 더 약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안철수 대표가 전라도 안 내려가고 이 서울에서 그렇게 돌아다닌 걸 보면은 결국 비례대표에서 더 많은 의석을 얻자는 그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교차 투표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당 투표와 인격 투표 여기에서 예. 따로 이게 두 손이 따로 돌아야 되는데 예, 예. 여태까지 우리나라 투표 행태는 두 손이 같이 놀았어요. 그랬어요. 예. 근데 그게 이번에라고 바뀔 거라고 보세요? 많이 바뀔 걸로 봅니다. 예. 아, 그 이유가요? 제가 듣고 있기로는 예. 오늘 또 저녁 먹으면서 예. 제가 그 얘기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그 얘기를 해요. 강남의 아주머니들이 그러더라. 지금 양당이 대립되어 있으니까 말이야. 예. 정치적 통로가 없다. 그러니까 안철수 당에다 나는 비례를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통로를 만들어서 결국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아주머니들이 있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과거하고 달라서 우리 국민들이요, 이제는 우리 힘으로 정치를 어떻게 한번 만들어 가볼까,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서울 수도권에 주력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그건 현명한 전략이다. 저는 그리 보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예.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은? 근데요, 저도 여당을 해봤지만은 청와대에서요, 예. 소리 없이 어쩔 때는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를 주셔가지고 예.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정치 상황은 이러니까 당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냐 예.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것이 공개되면 난리가 나죠. 예. 그러나 이 박근혜 대통령은 예. 무슨 이 새누리당을 지원해달라는 예. 그런 야당에서는 물론 지원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예. 표현은 아니지만은 결국 대통령의 그런 영향력은 야당에서 볼 때는 그 예. 경계 대상인 거죠. 그러나 합법적으로 예.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별 문제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일이면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예, 예. 다음 주에는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